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의 안티 기자입니다. 기존 운영해오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어떤 세력에 의해 채널이 폭파되면서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채널을 다시 개설하여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노후화된 코브라 헬기가 훈련 도중 추락했으며 조종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미리온이 본격 양상 및 전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브라 헬기 추락 소식과 이를 대처하기 위해 육군의 인도를 시작하고 있는 미리온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후화된 코브라 헬기 추락. 지난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으며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군과 소방당국은 장비 16대, 인원 43명을 동원해 탑승자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탑승자 2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각각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군에 따르면 2명의 계급은 준위입니다. 육군은 비상절차 훈련 중이었던 육군 헬기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절차 훈련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비행 훈련입니다. 해당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으며 현장 주변 화재나 민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체는 육군 5군단 15항공단 예하 항공대대에서 운영하는 공격 헬기 코브라 AH-1S 기종으로 알려졌으며 35년간 운영 중이었던 헬기로 퇴역이 2년 남았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주력 헬기인 코브라 헬기를 60여 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018년에도 한 대가 추락한 바 있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에 대한 운항 중지를 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 대리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브라 헬기 추락 당시 도심가로 추락했는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육군 헬기 사고와 관련해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육군에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육군은 2018년부터 코브라를 퇴역시키고 국산 소형 무장헬기 미리온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무장헬기 미리온. 미리온은 프랑스 민간 헬기 기종을 들여와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내부 주요 항전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바꾸었고 무장 능력을 부여해 새로운 헬기로 재탄생시킨 무장 헬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특수목적 기동 헬기 등 다양한 파생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리온 무장 능력의 핵심 중 하나는 무장 및 타겟팅 시스템인데 타겟팅 센서는 주야간 관측 가능하고 40배 이상 확대 가능하며 레이저 특전기 및 조사 기능을 보유해 헬파이어 등 레이저 유도 미사일 조준을 지원합니다. 특히 20mm 기관포는 S&T 중공업이 개발해 3배럴로 탄걸림이 거의 없고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파치의 30mm가 파괴력은 크지만 미리온에 적용 시 반동으로 인해 산포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20mm는 화면 구성에 유리하여 지역 표적을 빠르게 제압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미 해병대 공격 헬기 바이퍼도 여전히 20mm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mm 기관포의 운영 개념은 원거리 적은 미사일로 제압하고 가까운 거리나 수비 우거진 산악 지형에서 적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용도로 20mm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미리온의 조종석은 풀 디지털 콕핏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 조종사의 체형을 측정하여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조종관, 디스플레이, 글씨체 등 약 1000여 건의 소요군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격 헬기에 대한 텐덤 조종석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조종석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텐덤 방식이 선호되었으나 현대전에서는 맨패드 등의 위협으로 인해 안 보이는 곳에서 먼저 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맨패드에 의해 조공 비행을 하는 전투기들까지 격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텐덤 조종석 적용을 통한 피탄 면적 감소는 구시대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헬기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온과 상륙 공격 헬기의 병렬 조종석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미리온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조종석임에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계기판 아래쪽으로 시야가 뚫려 있고 측방 글래스와 하단 침 버블을 통해 별밑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이착륙이나 제자리 비행 시 조종사가 자세 정보를 얻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미리오누 엔진은 프랑스 사프라느 엔진 2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흡입구 프레임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보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엔진 국산화는 아직 진행 중이며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지만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리오는 극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엘로나이프에서 영하 39도 환경과 두바이 에어소 등에서 고온의 40에서 50도 환경에서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캐빈 공간의 활용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20mm 탄약 보관 장소로 쓰이지만 4세대 헬기의 핵심인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센서, 무장, 유무의 복합체계 장비 등을 즉각적으로 추가 개조할 수 있습니다. 후방에 무장병력 5명 이상 탑승이 가능하며 내부에서 무인기 통제도 가능합니다. 꼬리 날개에는 페네스트론, 테일 로터가 적용되었으며 덕티드 형태라 지상요요는 안전을 보장하고 회전 시 수목이나 자갈 등 외부 이물질로부터 로터를 보호하며 한국의 산악 지형에 적합합니다. 수직 안전판은 기체에 비해 매우 크고 기체 옆으로 휘어져 있어 테일 로터가 파손되더라도 수직 안전판은 공기역학적 힘으로 직진 비행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을 사용해 사거리 8km의 주야간 운영이 가능하며 타버텍, 라곤, 애프터 런처가 가능해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한국형 데이터 링크인 링크K가 적용되어 육해공군 무기체계 간의 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하며 현대진의 핵심이 됩니다. 현재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통합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헬기 추락 중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2명의 헬기 조종사의 삶과 명복을 빕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